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조금 밀렸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잘 가던 주가가 왜 갑작스럽게 조정이 나오는지, 그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혼란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때 7월 11일 최고점을 찍은 삼성전자와 지금 언제요? 7월 24일 13일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때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이러한 변동성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왜 나오고 있죠? 바로 HBM 관련된 이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결과적으로 이때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슈가 나온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대만 뉴스에서 이 HBM3E에 대한 통과를 했다라는 기대감으로 대만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애초에 추세를 돌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만 관련돼서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HBM3 통과했다라는 찌라시가 뜨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슈가 나왔어요. 어떤 이슈가 나왔죠? 자, 일보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테스트 아직 진행 중. 아니 원래 진행 중이었잖아. 근데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게 이런 찌라시 뉴스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굳건하게 가세요. 굳건하게. 굳건하게 뭐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빼야 되는 게 HBM3 되면 좋은 거예요. 되면 가산점이고요. 안 되면 뭐요? 안 되면 다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핵심적인 삼성전자의 부분은 디램입니다. 디램. 원래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은 디램에 대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뭐예요? HBM이다. 이게 추가되는 순간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지. 그쵸? 이게 만약에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안 된다, 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되니까 주가가 3배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맞잖아요. 삼성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 3천 넘어가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삼성전자는 원래 디램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움직였던 애들입니다. 디램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 실적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부수적인 거예요. 가산점이라는 거야. 가산점. 근데 이 가산점이 뭐예요? 가산점이 서울대 프리패스죠. 엄청난 가산점이다. 이 가산점 안 받더라도 뭐예요? 삼성전자는 연고대예요. 연고대. 그러니까 이미 얘는 디램 가격의 원래 주가 변동성은 디램의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주가 봐봐요. 과거에 얘네가 HBM3, HBM 때 올랐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 게? HBM 때 올랐어요? 아니요. 디램 가격 때 올랐어요. 지금 디램 가격 올라서 오르고 있다고요. HBM3는 표면적인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디램으로 오르는 거지. HBM 되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추세 상단 돌파하면서 폭등하는 흐름 나올 거다. 그 흐름이 뭐야? 바로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 추세 상단 돌파하면 폭등하는 이 흐름 나올 것이니 요거 분명하게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구간은 디램 사이클에 인해 이런 변동성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 PPT 잠깐 보시면 자, 핵심적인 부분을 봅시다. 엔비디아 슈퍼칩 블랙엘 주문 25% 증가, TSMC AI 덕에 올해 대성장한다. 자, 엔비디아 AI 가속기용 GPU 생산이 느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에도 호재다. 이들 업체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자, HBM은 D램을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인 반도체다라는 내용이죠. D램을 수직으로 쌓는다. 뭐가 많이 들어가요? D램이 많이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HBM 수요 증가는 삼성전자의 드램 판매 증가고 D램 판매 증가는 결과적으로 D램 가격의 증가다.
라는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램 사이클에 있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지, HBM이 집중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산점 안 받는다고 점수가 떨어지나요? 가산점 안 받으면 점수가 떨어져요? 아니요. 가산점 안 받아도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디램 사이클에 있어서 변동성이 생기는 것 뿐이고, 여기서 HBM이라는 가산점이 붙는 순간 위로 땅 튀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 디램 사이클이 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표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경기 순환 사이클에 맞춰서 디램 가격이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뭐요? 경기 저점, 디램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회복기를 들어서서 지금 뭐요? 화랑기에 디램이 들어섰다. 누구 때문에? HBM 때문에 화랑기에 들어섰다. 근데 이 화랑기의 길이가 보통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잡습니다. 화랑기를. 그죠? 좀 길면 1년 반. 보통 1년 잡아요. 근데 이게 화랑기가 HBM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6개월에서 1년이었던 화랑기가 HBM 블랙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죠? 수완일 거예요, 아마. 수완. 그것 때문에 뭐요? 계속해서 화랑기가 길어지고 있다. 왜? 거기서 들어가는 디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다. 화랑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 디램 가격은 어떻게 바뀌냐면, 디램은 시가입니다. 디램은 시가. 무슨 말이냐면,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고요. 사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가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96,000 전자를 찍었을 때 왜 이렇게 이때 주가가 올라갔냐? 우리가 코로나 때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이때 뭐요? 디램 사이클이잖아요. 지금은 HBM이고. 그쵸? 가전에 엄청난 증가가 있어서 이때 당시에 디램이 없어서 가전제품을 못 만든다. 팔리는 건 너무 많은데. 그래 뭐요? 경기 화랑기에 들어선 거죠. 근데 고점 신호가 나왔던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지 못하는 거야. 일자리를 다 잃어서 돈을 못 벌어. 처음에는 지원금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여행도 어차피 못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노트북도 사고 이것저것 샀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한계가 오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디램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봐요. 공급, 수요. 자, 이 관점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공급보다 수요가 적었잖아요. 그죠? 이랬을 땐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코로나 당시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습니다. 그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의 가격이 올라가요? 디램 가격. 디램의 수요가 훨씬 많았다는 거, 공급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에서도 디램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추가 주문을 계속 하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더 사는 거죠. 그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뭐 하는 거다? 더 사는 거다. 그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산 업체에서 더 사, 재고를 쌓아놓는단 말이야. 재고를 쌓아놔요. 근데 갑자기 가전제품이 안 팔리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디램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디램을 싸다고 더 사요? 아니요.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사요. 그러면 디램 가격은 내려가는데 재고가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아.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 차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고점 대비해서 디램이 안 팔리니까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로 보면은 반도체가 보통 4년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4년 사이클.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4년 사이클이 언제입니까? 2025년도 1월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이클상 보면. 근데 그게 HBM 때문에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클 자체가 원래는 2025년도 1월이 고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HBM만 통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가 증시를 견인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화랑기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디램 사이클만 생각해도 25년도 1월까지, 즉 이번 연도 4, 4분기까지는 삼성전자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이해가 됐으면은 댓글로 이해됐다라고 한 번씩 써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올라가는 바로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화랑기가 길어지는 것은 삼성전자 HBM3 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삼성전자 주목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은 그냥 디램 사이클적인 순환의 관점에서 조정과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됩니다. 기본이죠. 그쵸? 이해가 되셨으면 댓글로 이해가 됐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변동성은 생기죠. 왜? 삼성의 추세를 봐봐. 추세 일정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사이클이라서 그래요. 일정하게 올라가잖아. 차트가 그죠?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올라가고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요. HBM3E의 테스트 통과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근데 그냥 디램 사이클만 보더라도 이건 뭐예요? 더욱더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HBM 없어도.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램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반도체 같은 사이클 산업은 업황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게 투자에 중요하다. 자, 디램 사이클은 예로 들자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보통 고점 대비 절반 정도까지 빠지면 슬슬 저점이 형성된다. 이어 곧 가격 상승이 기대감에 다시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은 과점 구조 때문에 그 폭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속도가 가파르다. 그러다 보니 디램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 상당수 개인 투자는 물렸으니 조금이라도 만회하자며 엄청난 매도 행렬을 보인다. 노련한 투자는 그렇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순환을 아는 거죠. 디램 가격 하락세가 1년가량 지속되다가 슬슬 멈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타이트한 공급량이 어느 순간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상승 기대감이 여기저기 생겨난다. 투자자 입장에서 최저점을 딱 맞춰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반도체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가량 빠졌을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비교적 낮은 평단가를 고수할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디램 가격이 올라갔을 때 비교적 분할 매도를 잘 하면은 고점에서 잘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디램 사이클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야?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됐을 때는 엄청난 퍼포먼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램 가격을 좀 볼게요. 자, HBM 효과로 디램 매출 75% 증가한다라는 내용이고, 디램 가격 올해 53% 오르고 내년에도 35% 오른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디램 가격 계속해서 치솟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치솟는다. 내년에 오른다라고 해서 내년도 주가가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HBM3E를 확인하고 내년까지 투자를 이어갈지 아니면 내년에 분할 매도를 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이 오르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사이클은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기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물려 계시거나 삼성전자 대응이 필요하다, 추가 매수 전략 또는 매도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잡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매도 타점,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3전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디서 여러분 추가 매수해야 되고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매도하면 쾌감은 좋겠죠. 근데 공허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도했는데 또 가면 어떻게? 또 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심리를 다스리자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집중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법들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이런 기법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만 치료제 핫하잖아요. 그죠? 비만 치료제 굉장히 핫한데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대봉 LS라는 종목이 이틀 만에 30% 올라갔어요. 제 영상 내려보시면 바로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만치료제 관련주도 하나 추천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법과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천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네는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